네, 김천고등학교에 대해서 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김천고등학교는 이제 내신 허들이 조금 약하지만 다른 방식으로 이제 학생들의 인재상을 보완을 함으로써 변수를 좀 만들어내고 있는 남자학교입니다. 그러니까 북일고등학교랑 김천고등학교랑 좀 같은 선상에 두고 설명을 좀 하게 되는데, 남자학교라는 공통점도 있고 전국 단위 자사고라는 공통점이 있는데 성향이 조금 달라요. 북일고등학교는 강한 내신 허들, 내신이 주요 과목 외에도 A여야 된다라는 기준을 제시하는 반면, 김천고등학교는 내신 허들은 좀 더 완화하고 면접과 경시대회라는 몇몇 변수들을 가지고 이제 학생들을 좀 보완해가지고 뽑고 있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를 보시면 자기소개서가 조금 특이합니다. 일단 지원 동기, 그리고 중학교 때 활동, 요게 이제 한 묶음이고요. 그리고 들어와서 뭐 할 건지에 대한 계획이랑 진로 계획, 요게 이제 한 묶음이고, 인성입니다. 이것들이 각 750자라고 적혀져 있는데 이게 띄어쓰기 포함입니다. 감이 잘 안 오시면 지금 이게 4개의 단락이 750자씩이 아니라 위에 2개 있는 지원 동기, 중학교 때 활동을 묶어서 띄어쓰기 포함 750자 하나, 그리고 이제 들어와서 뭐 할 거니, 졸업하고 뭐 할 거니 묶어서 또 750자 하나, 그리고 인성 부분 750자인데 이 750자가 지금까지 소개드렸던 학교는 전부 다 띄어쓰기 제외였는데 띄어쓰기 포함 750자입니다. 띄어쓰기 포함 750자면 약간 한 550자 정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띄어쓰기가 3자 내지 4자마다 한 번씩 나온다고 생각을 하면은 한 550자 정도로 이렇게 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 쓸 때도 말씀을 좀 이제 다음 페이지 가서 드리겠지만, 이게 중학교 때 활동이랑 지원 동기를 묶어서 750자, 그것도 띄어쓰기 포함으로 요거밖에 못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중학교 때 무엇을 했는지를 쓸 때의 그 글자 수 분량이 굉장히 협소합니다. 그래서 좀 컨셉을 잡아가지고 이제 짤막하고 담백하지만 자기가 했던 활동을 어필할 수 있는 걸 좀 적어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교과서 누적 반영 방식, 국영수 중에서 2개를 택하면 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택하면 그 과목들을 가지고 1학년 1학기 때부터 3학년 1학기 때까지 쭉 갈 거예요. 근데 이제 1학년 때 성적이 없으면 3학년 1학기 성적으로 대체하게 될 거고요. 즉 2학년 1학기 때 국어, 영어, 수학 중에 하나가 B인데 그 B 나온 과목 말고 다른 게 또 3학년 1학기 때 B가 나왔다. 그러면 이제 서류가 만점이 아닌 겁니다. 근데 예를 들어 제가 국어랑 수학을 선택했으면 영어가 BC, BC, BC 이런 식으로 학기에 성적이 박혀 있어도 만점이라는 거죠. 그리고 사회과학 중에 택일, 이렇게 이제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순수 서류 점수만 보면 학교 성향과 상관없이 쓸 수 있는 지원 여부만 보면 북일고등학교, 용인외대부고, 그리고 이제 그 상산고, 그 다음 김천고 순으로 서류 허들이 좀 낮아지는 거를 볼 수가 있죠. 김천고등학교는 지금 전국 단위 자사고 안에서 이렇게 뽑는 서류가 가장 좀 관대한 편에 속하는 학교입니다. 그리고 사회교과가 없으면 역사를 우선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제 역사, 사회교과랑 역사교과 이런 것들이 역사가 없으면 도덕도 보죠. 이건 뭐 모든 학교가 똑같은 건데, 사회랑 역사가 동시에 있으면 역사를 먼저 봐요. 그래서 이제 김천고 쓰시는 분들이나 희망하는 분들은 사회 역사가 동시에 있으면 역사 쪽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서, 사실 그냥 전부 다 A가 나와야 되는 게 맞고요. A가 나오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1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가 대부분 다 자유학기제로 바뀌었기 때문에 3학년 1학기 때까지 성적이고, 아직 이제 8월 달에 이제 전형이 확정적으로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전형이 3학년 2학기 걸 포함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전형이 확정적으로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다시 한번 설명을 또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재원생 중에서는. 그리고 이제 면접 방식. 서류 허들이 낮으니까 면접 방식은 조금 타이트하게 가져가야겠죠? 그래서 이제 공통질문 2개, 개별질문 4개, 이게 부스를 2개를 운영해서 첫 번째 부스에 들어가면 공통질문 하나를 주고 개별질문 2개가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제 8분 동안 이거를 준비를 하고 4분의 스피치 시간을 가지게 되는데, 공통질문이 이제 문과형 질문이기도 하고 이과형 질문이기도 한 좀 종잡기가 좀 힘들어요. 난이도도 종잡기 어렵고, 어떨 땐 너무 어려웠다가 어떨 땐 또 굉장히 쉬웠다가 하는 면접 방식을 취하고 있어서 면접 역량이 역시나 좀 중요하게 느껴지는 학교입니다. 그리고 이제 특이사항이 있다면 경시대회를 매년 진행합니다. 3학년은 이제 그 8월 15일자에 경시대회를 봤기 때문에, 그리고 그 전에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미 좀 끝난 상황이고, 남자 학교인데 우리 아이를 좀 기숙사가 있는 남자 전국 단위 자사고에 보내고 싶은데 어떤 자기 실력도 확인할 겸 영어랑 수학에 대한 실력을 확인하고 싶다라 그러면 매년 여름철 7월 말쯤에 김천고등학교 공식 홈페이지에 경시대를 신청할 수 있는 란이 뜹니다. 그럼 이제 거기에 신청을 하면
장려 이상 정도를 받고 나면은 그래도 입학을 하는 데 있어서 그래도 눈여겨볼 만한 사람들이 또 오는구나 라고 이제 김천고에서 확인을 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좀 신청을 해보는 게 손해볼 게 전혀 없는 거거든요. 가면 또 설명회도 해주고요. 학교 투어도 하고 하니까 생각 있으신 분들은 꼭 한번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번에 이제 경시대회 하면서 설명회에서 코로나 2, 3단계 격상 시에는 우리는 면접을 보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공언을 했어요. 처음으로 이제 공식 오피셜하게 면접에 대한 얘기를 그냥 꺼내 들고 나왔습니다. 협의 중이 아니라 안 보겠다. 그럼 이제 만약에 2, 3단계로 계속 유지가 돼서 12월 달이 되면 안 보면 어떻게 되느냐? 서류 점수, 자기소개서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평가를 하겠다. 그럼 자기소개서를 쓰는 게 훨씬 더 좀 중요해지겠죠. 양식에 맞춰서도 쓰고 김천고의 어떤 권하기념이나 이런 것들을 더 디테일하게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경쟁률을 좀 보면요. 이게 경쟁률이 점차 오르고 있습니다. 이 경쟁률이 점점 오르고 있는 거는 뭐냐면 김천고에 대한 평가가 조금씩 또 오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김천고에 대한 평가를 좀 후하게 주는 편인데 이유가 뭐냐면 김천고에서 내신 성적에 대해서 아이들을 선발하는 방식 자체가 중학교 때 극상위권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친구들을 모집을 한단 말이죠. 왜냐면 국영수 사과가 무조건 다 올 A였다 그랬는데도 김천고를 쓰는 친구들이 있겠지만 김천고 내신 허들을 생각을 해보면은 국어, 영어, 수학 중에 B가 하나씩 있을 가능성이 높고 사회과학 중에도 B가 있을 가능성이 높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어딘가 조금 공부나 학습적인 부분에서 약간 아쉬울 수 있는 그런 학생들인데 대학교 입학 실적을 보고 있으면 서류 점수가 굉장히 좀 빡빡하게 뽑았던 북일고랑 대학 입시 실적이 비슷해요. 그럼 이게 상대적으로 중학교 때 공부에 있어서 학업적으로 좀 서류가 좀 아쉬웠던 친구들을 모아다가 대학교를 잘 보내고 있다라는 결론에 귀결되니까 프로그램적으로 애들을 좀 잘 케어하나 보다라고 이제 평가가 들 수밖에 없고 그런 입학 실적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다 보니까 어느샌가 이제 전국 단위 경쟁률이 또 올라가기도 하고 또한 이거는 후기 학교 전환되면서 경쟁률이 오르고 있다라는 점이 서류가 굉장히 이제 완화되어 있으니까 이제 쓸 수 있는 학교를 찾다 보면은 가장 이제 쓰게 되는 학교가 서류에서 좀 그래서 그 증거로 지금 전국 단위 경쟁률이 2.00에서 멈춰 있는 겁니다. 저 2.00 안에는 B가 있는 친구들이 B를 제외하고 국영수 중에 택 2하고 사회과학 중에 택 2를 했는데도 B가 있는 친구들이 있다는 겁니다. 저희 학원에서도 썼고요. 그래서 뭐 3명 중에 뭐 1명 붙고 2명 붙고 이렇게 이제 가고 다 붙지는 못했고요.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실제로 전국 단위 경쟁률은 지금 봐도 2대1 정도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요. 눈치 지원을 하는 친구들은 2대1이 넘어버리면 서류를 못 써버리거든요. 그럼 이제 소신 지원이라는 키워드랑 같이 생각을 했을 때 이 2.0이 되느냐 안 되느냐 경계에서 보고 쓰려는 어머님들이나 학생들이 있다면 조금 망설이셔야 될 겁니다. 올해도 경쟁률이 저 정도로 맞춰질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자, 자기소개서가 조금 특이하다고 말씀드렸어요. 띄어쓰기 포함 750자인 건 그렇고 저는 이제 여기서 의미를 좀 부여해서 이 학교가 자기소개서를 어떤 식으로 좀 쓰고 있는지를 얘기를 해드려 볼게요. 글자수 배분이 자기가 왜 들어오고 싶은지랑 중학교 때 활동이 띄어쓰기 포함 750자, 즉 550자 정도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550자 정도면 자기주도 학습을 쓰기에도 부족하단 말이죠. 내가 중학교 때 무엇을 했는지만 쓰기도 참 부족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네가 지금까지 무엇을 해왔는지도 중요하긴 하지만 글자수 배분에서 의미를 부여하자면 네가 들어와서 앞으로 무엇을 하고 싶은지를 좀 묻고 알고 싶어 라고 저는 자기소개서에서 의미를 이렇게 부여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활동이 좀 적은 친구들도 사실은 써볼 만한 자기소개서가 되고요. 띄어쓰기 포함 750자, 실제로 써보면 영역당 띄어쓰기 제외 550자 정도 요 근방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자기주도적 영역이 지원 동기랑 묶여서 750자면 쓸 수 있는 분량이 되게 적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약간의 테크닉을 쓰는 건데 그럼 이제 내가 쓰고 싶은 말들은 되게 많아요. 난 중학교 때 사실 되게 많이 해봤다 이거죠. 뭐 동아리도 했고 독서도 했고 토마토 독서 프로그램 좋은데 들어가서 내가 이제 앞으로 무엇을 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긴 한데 중학교 때 내가 책 읽었던 것도 얘기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 영역을 이제 입학 후 활동계획과 졸업 후 진로계획 이런 것들이 동일한 분량인데 요 안에다가 내가 들어가서 뭐 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난 중학교 때 이런 거 하면서 이게 좀 아쉬웠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같이 쓰게끔 저희가 좀 지도를 약간 하는 편이죠. 나 중학교 때 그래도 뭐 해왔다 라는 걸 어필하고 싶은 친구는 이렇게 자기소개서 쓸 때 약간의 전략을 좀 수립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이제 인성 영역이 750자입니다. 이것도 길죠. 띄어쓰기 포함 550자 인성 영역 깁니다. 그래서 북일고가 400자 그리고 이제 상상고가 500자였어요. 외대 부분은 인성 부분을 별로 쓰려고 하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인성이 띄어쓰기 포함 550자면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수필이나 에세이처럼 굉장히 좀 길고 디테일하게 써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그 자기소개서 안에서 너가 중학교 때 무엇을 했는지를 좀 많이 묻지 않고 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면접 질문에서 자기소개서에 미처 다 쓰지 못하거나 면접관들이 봤을 때 궁금한 생활기록부를 꺼내 들어서 생활기록부에 대한 질문도 같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통질문 자체는 수학과학적인 질문도 있고 문과적인 성향의 질문도 있어요. 그래서 약간 외고랑 상상고가 동시에 좀 이렇게 묶여져 있는, 상상고 질문보다 살짝 쉽기도 한 것 같으면서도 또 어렵기도 하고, 그래서 난이도가 좀 종잡기는 어렵던데 개별 질문에서 생활기록부를 참고한 질문이 나오니까 자기 생활기록부도 좀 디테일하게 보셔야 됩니다. 뭐 어떤 활동을 했다고 하던데, 아니면 어떤 동아리 활동을 했다고 하던데, 어떤 수업 시간에 무슨 수행평가를 했다고 하던데, 뭐 이런 식으로부터 출발하는 질문이 나오는데 대비를 안 하고 있으면 굉장히 당황스러워 할 수 있어요. 준비하셔야 됩니다. 질문의 난이도가 일정치 않고 어렵다 쉬웠다 하고 있다, 어렵다가 쉬웠다 하고 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재작년에 이제 과학 관련 질문이 나왔었을 때 계란 낙하 실험이 있었어요. 전국 단위 실험에서, 전국 단위 그 면접 질문에서. 근데 그 계란 낙하 실험을 이제 내가 빨대로 직접 이렇게 계란 낙하하는 구조물을 만들어서 보여주는 게 아니라 말로 표현을 해가지고 이걸 면접장에 가서 내가 어떤 구조물을 만들어서 계란 낙하를 시켰을 때 계란이 안 부서질지를 설명을 해야 되는 거죠. 이러면 지식과 상관없이 표현 능력이 되게 어려운 겁니다. 정말 어려운 거예요. 면접 선생님들도 그걸 이제 상대방이 이제 그려지게끔 묘사하는 게 진짜 쉽지가 않아요. 수학적 용어도 써야 되고 그 용어가 적합한지도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이 참 어려웠기 때문에. 근데 또 작년에는 4차 산업혁명과 김천고 사이의 관계, 4차 산업혁명의 인재상에 대한 문제, 그러니까 평소에 저희가 준비하는 쉬운 인문학적 그리고 또 과학기술, 미래사회에 대한 외국권 질문에서 자주 쓰이는 그런 질문들이 또 출제가 된 걸 보면 난이도가 좀 일정치는 않아요. 그래서 일정치 않고 어떤 문제가 나올지 모르는 과정에서 우리가 열심히 이제 면접 질문에 대한 준비를 좀 시켜봐야겠죠. 공통 질문이 2개인 건 이건 제 개인적 소견입니다. 인문사회랑 사형과학 학생들을 동시에 보고 뽑고 싶어서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게 이제 상상고가 인문에서 이제 그 독서 면접, 인성 면접이랑 그 창의 쪽에서 수학과학 면접을 보는 요 2가지 관점이랑 되게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공통 질문의 부스를 굳이 2개로 나눠 놓은 건 약간 인문 쪽, 사회 쪽 성향인지 아니면 자연과학 성향인지를 좀 나누어서 얘기를 하고 싶어서는 아닐까, 이렇게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시문이 있는 면접 문항이나 이런 사회 문제, 그러니까 외국권에서 자주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노키즈 존에 대해서, 아니면 지금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에 대한 걸 임상실험하는 부분에 대한 윤리적인 문제에 대해서, 과학기술이나 교과 지식에 대한 것들도 물어볼 수 있죠. 지금 이제 어떤 과학기술이 개발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미래사회에서는 어떻게 되겠느냐, 미래사회에서 필요한 인재는 어떻다고 생각하느냐, 창의성도 자기가 이제 생각을 했을 때 좀 다양한 답변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모두 요구가 됩니다. 즉 면접 역량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필요한 학교입니다. 그리고 생활기록부를 참고한 질문이 매년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개별 질문 4개 중에 꼭 1개는 생활기록부 관련 질문을 하더라고요. 자기소개서에 안 써져 있는 내용을 물어봅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에 써져 있지 않은 질문들을 우리가 준비를 좀 해야 합니다. 생활기록부를 보면서. 이렇게 면접 질문을 만들어 내고 있죠, 저희가. 실제로 좀 보면 작년 기출 문제죠. 이제 장 피아제의 이야기랑 그 구글의 인공지능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제 칸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요 제시문에서 이 인공지능이 인공지능으로서의 행각이 아니라 인간 못지않은 어떤 생활을 할 수 있게 되면 얘가 진짜 인격체라고 할 수 있겠느냐. 약간 캐캐묵은 주제지만 이게 생각해 볼 만한 항상 주제가 있는
이런 미래 사회 인공지능에 대한 어떤 윤리적인 관점과 인격체에 대한 정의 이런 걸 이제 물어봤었고요, 작년에. 그리고 이제 4차 산업혁명에 관련된 제시문을 주면서 4차 산업혁명의 인재상 두 가지를 말하고 이유를 말해보고 김천구에 부합하는 인재상이 되기 위해서 내가 중학교 때 뭐 해봤느냐. 이건 되게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 저희 면접할 때 진짜 많이 하는 거거든요. 너가 이 학교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말해보고, 그게 이제 우리 학교에 들어오고 싶은 인재상과 무슨 관련인지 말해보고, 또 미래사회, 다가오는 미래사회와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것들은 정말 많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질문이 나왔을 때 작년에 저희 학생들은 다 면접에 있어서는 어려움이 거의 없었어요. 정말 매번 연습하던 친구들이었고, 심지어 이제 들어가고 싶은 친구들도 꿈이 이제 로봇공학 계통이나 아니면 인공지능 개발원이나 이 IT 계통에 종사하려는 친구들이었기 때문에 진로적인 영역과 또 같이 연결지어서 생각하기도 되게 쉬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편안했던 면접 질문이었어요, 지트 입장에서는. 네, 이렇게 저희가 이제 매년 그 위에 보시는 저 제시문들은 실제 학교에서 저렇게 제시문이 나왔다는 게 아닙니다. 아이들의 그 면접한 후기와 우리 친구들의 그 주장과 어떤 근거를 토대로 제가 이제 매년 새롭게 타이핑을 해가지고 올해 아이들에게 면접을 또 준비시킬 수 있도록 준비를 따로 이렇게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김천구는 좀 종합하자면요, 면접 허들이 좀 높고 대신 내신 허들이 좀 낮아요. 내신 허들이 낮고 자기소개서 안에서 내가 중학교 때 무엇을 했는지를 막 디테일하게 안 써도 됩니다. 때문에 생활기록부 관련 면접도 물어보고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띄어쓰기 포함 750자라는 묘한 양식, 그리고 이제 입학 후 활동 계획을 쓰기가 좀 750자라는 것 안에서 글자 수가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김천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장점이나 프로그램은 모든 친구들이 쓰면 다 비슷할 거예요. 3학기제, 그러니까 송설 3품제, 토마독 독서 프로그램, 그리고 이제 학교에서 지향하고자 하는 어떤 인재상,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이제 적게 되겠죠. 또 남학교다 보니까 이제 남학생들이 이런 거 글쓰기가 또 좀 약하니까 인성 부분에서 굉장히 좀 힘들어하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는 학교입니다. 지금 1, 2학년 어머님들 중에서 이걸 보고 계신다면 사실 경시대회를 꼭 좀 생각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경시대회 부분이 이제 자기 실력을 확인할 수도 있고, 이런 경시대회를 통해서 좋은 성적이 나오면 또 이제 김천구에 대한 생각도 좀 해볼 수 있으니까요.